요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보면서 와, 얘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과연 기계가 진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심오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게 됐어요. AI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짜 사람처럼 우리랑 대화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어쩌면 저 화면 너머에 정말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과연 그 느낌이 진짜일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그동안 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을 그냥 꽉 잡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있었죠. 바로 뇌는 컴퓨터다라는 생각. 뇌세포는 하드웨어고 우리 생각은 소프트웨어다. 바로 이 관점이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거의 완전히 결정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근데 뇌는 컴퓨터라는 비유로 AI 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니, 이걸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쵸?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아주 유명한 정의를 하나 내렸어요. 의식이라는 건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가 되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상상해 볼 때요, 바로 그 나만이 느끼는 그 무언가가 의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책상 같은 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신경과학자 아닐세스의 말처럼 이 주관적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서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무슨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이 뇌는 컴퓨터다라는 강력한 비유, 혹시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기능주의, 그러니까 컴퓨터적인 관점인데요. 이건 뇌가 무엇을 하느냐, 그 기능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실리콘 칩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도 의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물리주의에 가까운 생물학적인 관점이에요. 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즉 살아있는 세포라는 그 물질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닐세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해요. 이 컴퓨터 비유, 분명 뇌를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비유 때문에 생물학적인 뇌만이 가진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뇌에는 무려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 뉴런 하나하나가 그냥 0과 1을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생명기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AI는요, 이 엄청난 복잡성의 아주 일부만을 흉내낸 추상화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 비유가 정답이 아니라면 진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신경과학자 아닐세스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의식이라는 건 생명 그 자체의 과정과 아주 깊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야수기계 이론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생명 타령이냐고요? 여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존재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때문에 이런 추측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죠. 둘째, AI 시스템은 뇌의 그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정말 심의하기 일부만 따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실제 뇌에는요, 생각, 즉 마인드웨어와 살아있는 몸, 웨어 사이에 명확한 선이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는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닐세스는 이런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의식을 만들고 싶다면 어쩌면 진짜 인공 생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똑똑한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얼마나 쉽게 이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단계. AI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네. 2단계.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데. 3단계. 그러니까 저 AI도 의식이 있겠구나.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행동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컴퓨터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코딩된 그런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진대사를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재생성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계속 살아가려는 절박함,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경험의 뿌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관점은 앞으로 의식에 대한 우리의 탐구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도전의 본질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코드를 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생명 그 자체를 창조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런 생물학적인 접근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뇌의 오가노이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험실 접시 안에서 키우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세포 덩어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료 연구를 위해서지만 동시에 아주 심오하고 어쩌면 조금은 섬뜩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아닐세스의 경고처럼 이 뇌 오가노이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겪을지도 모를 고통에 대해서 과연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의식의 비밀이 어쩌면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 작은 실험실 접시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